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네, 날씨 추워지니까 또 뭐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도 요즘에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관찰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종 변이기 때문에 뭐 각종 언론사 또 전문가들의 추측성 보도 또 의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옳은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 여부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역시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강원 지역에서는 요즘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서 뭐 델타 그렇죠. 변이가 창궐하던 시기보다 더 나쁜 상황이긴 한데요. 그 아무튼 그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요. 당시에 알바와 베타 변이보다 네. 전염성이 높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맞습니다. 자, 바이러스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활용을 해서 생존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 질병이. 기존 지배종도 계속적으로 확산은 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종이 생기게 되면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니까 기존의 주종을 이루었던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런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한마디로 새로운 종이 확산 속도가 기존의 종보다 빠르다 보니까 기존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새로운 종이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 주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돌기, 우리가 그림에서도 많이 본 적이 있죠. 이 네. 돌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돌기 부분은 우리 몸으로 침입할 때 이 걸어 잠근 면역의 문을 여는 열쇠로 활용이 되는데요. 예. 네, 이것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열쇠를 열 수 있는 침투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침투력이 높은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양상이 심상치 않다라는 방송을 한 지가 이제 일주 만에 네.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그렇죠.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네. 지난주에 정말 양상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일 주일 사이에 또 완전 난리가 난 것이죠. 예, 예. 네. 결국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정부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목표치 분명히 이뤘는데 현실을 네, 네. 보십시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일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중증 환자도 700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예. 더군다나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수도권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네. 85% 수준까지 육박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난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문제는 백신 접종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파생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진단에 포커스를 둔 방역 정책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요. 지난주에 그 모더나 CEO가 그 네. 모더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간 모더나 파이자 이런 백신들 많이 맞았는데요. 사실 모더나 파이자의 방식이 같죠. mRNA 네. 방식이라는 건데요. 네네. 자, 충격적이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네. 일각에서는 뭐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변이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감기 형태가 되어서 인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부분을 언론사가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네, 과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정말 수차례 많은 변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감기 수준의 질병으로 변이가 확산되면서 끝이 났는데요. 네네.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19 역시도 앞으로 수많은 변이 형태를 더 거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네, 더군다나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시간은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견된 지 2주도 안 된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 뭐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최고의 시나리오 같은 것과 또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인류의 상황이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언론사에 크게 다루게 되면서 현 사태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역효과에 좀 주의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우리나라도 그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목사 부부로 인해서 지역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하게 되면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국가들의 혼돈의 상황이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만 이렇다라는 게 아니다는 뜻이죠. 네네. 각 나라의 정부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네.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었는데 예. 오히려 현재의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까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전파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서둘러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긴급 승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네. 이 부분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수출로는 이미 해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국내에서 제조사들이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네네. 파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죠. 자, 어이가 없네요. 네, 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네네. 와중에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지난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항상 느껴왔었는데 항상 한두 발짝씩 늦고 또 타이밍도 맞지 않고 큰 고민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자, 네. 이번 역시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리두기안을 발표함으로써 숫자놀이라는 조롱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에는 6인, 또 비수도권은 8인으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4주간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거리 조정안이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자, 일단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백신 패스를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네.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를 최대 1인까지밖에 출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네네. 한마디로 미접종자들끼리는 다니지 네. 말아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이 규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문제는 백신 접종자들 역시도 충분히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학교나 공연장 또 뭐 식당, 카페 이런 공간에 음성자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식당이 당연히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백신 접종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도입할 시기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네. 네, 이번 미접종자 1인 규제는 인권 등의 문제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했다고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백화점과 시장, 마켓 이런 곳은 예외고 또 주말에 행해지는 경마장, 또 놀이동산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식당 음, 내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 굉장한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계속적으로 맞는 것도 답이 아닐 테니까 예, 지금은 진단과 치료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곧 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금 또 그 마스크를 더 강화해서 네, 써야 되는 정말 그런 네. 시기가 됐네요. 너무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사라질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